네, 매주 목요일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정확한 시장 진단을 해주시는 분이죠. A1 리서치 조일규 대표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자율주행차 참 대표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제가 연말장이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좋을 것 같더니만 다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런 장이 되면 피곤하죠. 왜냐하면 가는 종목 계속하고. 그렇죠.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상대적으로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개별주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못 가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삼천선도 못 돌파하고. 근데 이제 지금의 시장을 보면 호재가 나와도 호재에 그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 올라가도 안 되고 어제 뭐 먹는 치료제 나온다 그래도 네. 안 되고. 근데 또 상대적으로 보고 악재가 나와도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시장이죠. 지수만 네, 바꿔놓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럴 때는 개별 종목의 타이밍 장세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실적 장세가 나와야 돼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올해 정확하게 10월 달에 실적 발표가 딱 나면서 그 공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대형주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하나도 못 가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올해 3분기 실적 나온 게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적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의 공식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인데 이제 점핑하면서 유동성 장세 다음에 혁신 장세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 혁신 기업, 혁신 섹터가 아니면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실적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딱 묶여놓고 종목 차별화 장세, 가는 종목만 계속 가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뭔가 유동성을 뻥 쳐주면 화학주, 철강주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갈 텐데 지금 중국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13%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GDP에 부동산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미국은 소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니까. 근데 예. 중국도 얼마나 유동성을 풀고 싶겠어요.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13%인데 여기서 풀으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1분기가 밴드가 2,800에서 3,200에 딱 묶여 있는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게 좀 안타깝지만 저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다소 답답한 시장의 전망을 주셨어요. 내년 1분기까지 박스권 장세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는 그래도 이어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뭐 자율주행, 로봇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업종을 주목해 보자라고 하실까요?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새로운 종목을 찾지 마시고 내년 1월 달에 종목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모멘텀이 약화된 시장이라면 이제 12월 달 끝나면 양도세 이슈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사겠어요? 기관들이 사겠어요? 연기금이 사겠어요? 저는 그쪽은 힘들다고 보고요. 그러면 내년 1분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머니 장세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외부적인 모멘텀이 없고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모멘텀도 꺾여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머니가 시가총액 5조 이상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스마트 머니가 집중적으로 주도주로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볼 때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한 1조 사이 정도의 흐름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볼 땐 내년 그러니까 1년 장사 중에 상반기에 모든 장사를 끝내려고 이것도 주식에서 장사를 그러니까 힘든데 스마트 머니가 내년 하반기에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어떤 형태든 간에 1년치 수익을 다 올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1월 달 내년 1분기는 스마트 머니가 보는 시가총액 1,000억에서 1조를 보고요. 제가 지금 12월 달 계속 보는 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올리는 종목인데요. 네. 대부분 다 시가총액 10조 이하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많이 가고 하이닉스 많이 갔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못 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시가총액 한 10조 이하 종목들만 내년 1분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고 그리고 낙폭과대 업종은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데드캣 바운스의 그런 성향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전혀 안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3주째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순환매 도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했어요. 유동성 장세 다음에 실적 장세로 가야 되는데 유동성 장세 다음에 실적이 뛰고 혁신 장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다. 오늘 PCB 많이 올라갔죠. 어제 오늘. 근데 보면 자율주행 테마 다음에 로봇 테마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 근데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은 분명히 제가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애플이 추구하는 자율주행은 이게 쌍용, 그러니까 물류 택배인데 물류 택배는 로봇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얘기하는 승용하고 다르다 그랬죠. 근데 그럼 PCB나 반도체 쪽은 왜 가느냐라고 보면 PCB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통신에 들어갔던 그 일반적인 어떤 그 가전에 들어갔던 그런 PCB는 중국으로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전장이 자동차가 전장화되면서 이 PCB도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전장에 쓰이는.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에 쓰이는 그 PCB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데 도로 같은 데 보면 도로에 고주파가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근데 그걸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같으면 약간의 어떤 영향이 조금이라도 없으면요. 이게 오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전은 오류가 나도 사람이 안 다치는데 자율주행은 오류가 나면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PCB에 그 직접 장치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쫑쫑쫑쫑 찍는 거, 그 회로를 되게 촘촘하게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중국이 못 해요. 그래서 PCB도 이제 점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5G, 6G 쪽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그거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차하고 전장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자, 반도체도 보면 지금 올라가는 거 옛날 원익 IPS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네. 완전히 다른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 중에 왜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쪽과 관련된 점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못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 OLED 종목이 좀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율주행차나 전기차가 되면 계기판이 굉장히 넓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테슬라는 이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어져요. 그러니까 OLED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그 OLED가 완전히 선명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부품들이 다 빠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다 통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이게 그 내연기관, 그러니까 기관 모터가 움직이지만 그 이 자율주행차는 중앙 집중식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OLED도 다 바꿔야 되고요. 네. OLED도 되게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모든 종목들이요. 대부분 다 자율주행차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다 혁신 테마로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NFT, 딥러닝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형태들 흐름들이 계속 내년에도 올라가 있죠. 다른 모멘텀이 생기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은 제가 종목들 얘기해 드렸는데 PCB 반도체 부품 장비 NF 요거는요. 제가 지금 종목을 찾고 있어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섹터별로 나눠야 되니까. 그렇죠. 요거는 제가 30일 날 목요일 날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장기적인 추세 상승보다는 지금처럼 한두 달 만에 쫙 당겼다가 빼고 쫙 당겼다가 빼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죄송한데 자율주행이요. 제가 4주 전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추천이 안 나왔어요. 그랬었죠. 지금 지금은 자율주행이 다 나오죠. 예. 모든 언론에서 다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냥 힌트 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네. 그때쯤 돼서 비중 어떻게 해요? 줄이자. 줄여야 된다. 예, 예. 조금씩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만 해주고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나머지 종목들 정리해서 종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주는 특집입니까? 특집은 아닌데 뭐 제가 일단 자율주행이나 로봇은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다음 차기에서 종목만 이렇게 쭉 적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네. 특집까지는 1월달에 특집하죠.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또 예고편을 또 해주시는 것 예. 같아요. 다음 주 방송도 기대가 되고요. 자율주행 로봇에 이어서 PCB, 반도체도 메타버스 쪽에도 관심 종목을 조금씩 가져보자라고 또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들어봤고요.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